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날이었죠. 테슬라 어닝이 있었는데 정전이 돼서 캘리포니아는 정전이 원래 미국이 정전이 잘 되는데요, 유독 캘리포니아가 더 많이, 특히 이 동네가 친환경 그리드의 여파인가요? 좀 더 그 부분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정전이 너무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도 너무 자주 하고요. 그래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해서라면 할 수 있겠지만 정전되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래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닝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왜 중요했냐면 주식이 장후에도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진짜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놓쳤는데 오늘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닝콜의 여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도 조금 늦었지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서머리에서 나왔지만 Our cost of goods sold, 그러니까 차량 원가죠, 대당. 이게 거의 역대 최저급으로 떨어져서 그게 효과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서머리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게 여기서도 이미 얘기를 했지만 에너지 스토리지에서나 꽤 나름 준수한 레비뉴, 자동차 세일에서도 그래도 지난 분기 대비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도 소폭 증가했는데 놀라운 점은 이제 마진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거죠. 차량 원가도 내려갔고 FSD 영향이 전 크다고 보는데 에너지 스토리지도 당연하고요. 그건 이미 지난 어닝콜에서도 나왔고 그걸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마진도 좋아졌고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마진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는데 마진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큰 거죠. 그래서 파이낸셜 서머리를 보면 준수하게, 물론 200만 대를 돌파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증가한 건 증가한 거니까요. 에너지 스토리지도 잘했고, 특히나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게 FSD 레비뉴가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이버 트럭에 저같이 이제는 사이버 트럭을 FSD를 안 껴서 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팔린 사이버 트럭은 다 FSD를 껴서 팔았죠. 비싸게. 그래도 미국에서 3등을 했습니다. 저 비싼 게. 그게 테슬라의 저력이 거기서 계속 느껴졌는데 이제는 FSD 레비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이제 장부상에 나옵니다. 이걸 누가 사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더 높게 보는 게, 제가 지금 최근 영상에도 소개를 했지만 물론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도 대단하지만 일단 전 제일 큰 게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는 거는 스티어링 휠을 안 잡고 요크나 손을 안 올리고 전방만 봐도 시내에서 차가 막 알아서 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큰 임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뒤에 질문에서도 뒤에 FSD를 이렇게 새 버전이 좀 의미 있게 나오면 그걸 한 달만 무료로 딱 뿌렸다가 다시 이제 스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매로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스티어링 휠을 이제 안 잡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배포를 하고 있죠. 그걸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걸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한번 쓰면은 돌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고 나중에도 제가 또 올리겠지만 공사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의별 거를 다 그래도 100% 믿으면 안 되겠지만 별의별 상황을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는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V13이 계속해서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꿈과 희망을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진짜 끝내주는 회사다. 직접 써보니까 진짜 FSD 손 놓고 가는 거는 그때 그쵸.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전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편리성은 정말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레귤레터리 크레딧, 제가 예전 영상에 이런 어닝콜을 몇 년 전에 보면은 이 레귤레터리 크레딧을 굉장히 크게, 그때는 이제 테슬라의 주 수입원이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잘 받았지만, 근데 이건 좀 당연하게 예측이 되는 게 주변에 지난 GM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전기차보다는
기름 태워서 가는 큰 차들이나 이런 걸 팔아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데, 크레딧을, 참, 테슬라한테 안 갖다 주기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GM이 꼭 그렇게 크게 줬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수익성을 개선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거는 레귤레토리 크레딧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기차를 팔기 때문에 그것도 전기 픽업 트럭을 팔죠. 저는 이것도 나중에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픽업 트럭도 연비 규제를 덜 받았지만 결국은 시대 흐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가기 어려울 텐데 사이버 트럭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전비가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레귤레토리 크레딧 면이나 FSD 레비뉴, 그래서 실제로 이 구조를 보면은, 장부를 보면은 이런 서비스 앤 어더 레비뉴가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보면은 이게 지금 장부가 굉장히 애플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물론 하드웨어가 주죠. 그러니까 자동차 파는 게 주긴 한데 점점 에너지 스토리지라든지 서비스의 부분이 굉장히 이 회사 측면에서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계속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만 파는 게 아니라 확연히 장부상에서도 다변화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죠. 거기다가 이런 자율주행, 그 서비스에서 오는 게 그 FSD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물론 투자자들의 기대는 엄청 높지만 저도 로보택시를 굉장히 기대를 하지만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지금 최대한 대량 생산으로 보여주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걸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S3XY는 그 Average Selling Price ASP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리프레시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모델, 그러니까 버전업, 그러니까 내연기관 회사들처럼 버전을 좀 페이스리프트라도 해야지 좀 신선한 맛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참 소비자들이 여전히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라는 아주 그냥 임팩트 강한 걸 내놔서, 그러니까 아직 소비자들은 저와 더불어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신기술 및 정말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내놓으면은 돈을 내려고 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프로피터빌리티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마진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됐고, 처음에 얘기한 비이클당 가격이 로 머티리얼이 낮아져서, 근데 이게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하니까. 에너지 제너레이션, 에너지 스토리지, 뭐 배터리를 자기가 만드니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차에도 넣지만 그걸 에너지적으로 참 포트폴리오가 진짜 다방면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리고 다른 분들이 강조하지 않는 FSD. 이번 버전부터는 저는 강력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매로 이어질 거라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를 직접 보면은 실제로 제 사이버 트럭을 이제 탑승한 친구들 보면은 다들 테슬라에는 1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과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제 그러니까 테슬라 안 가진 친구들이 이번 FSD 버전을 보더니 하나같이 전부 다 사야겠다라는 의견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 분위기를 제가 여기서 지금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주식도 폭등했고 저 FSD를 전 더더욱이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쵸. S3XY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그쵸, 그게 쉬운 길이 아닌데 그게 되고 기존의 3Y로도 로보택시를 만약 굴린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리세일 밸류라든지 이런 게 제고돼서 테슬라의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캐패시티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큰 이제 의미가 없죠. 이거에 진짜 목매달았는데, 물론 아직 200만 대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수요가 문제니까요. 더 저렴한 모델들, 그런 것도 이미 대기 중에 있고, 로보택시와 더불어서 똑같고, 지금 V12 나와서 데이터량이, 거의 뭐 수직 상승하는, 그만큼 컴퓨테이션 소스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V13이 나오면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V13이 나왔을 때 지금 정말 중요한 발언을 일론 머스크가 해줬는데,
이런 회사가 또 이러다 보니까, 물론 테슬라도 기업이고 수익을 내야 되는 기업이니까, 뭐 이해하는 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독 팬층이 두꺼운데, 약간 팬심을 저버리는 게 있었는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3로 로보택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지금 해보니까. 근데 누구도 이걸 사기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게 연구에서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근데, 그죠. 그게 어느 경계에 일론 머스크가 좀 말을, 또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워낙 끌다 보니까 그 경계에 있어서 좀 위태위태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제스처? 그러니까 만약에 하드웨어 3로 로보택시가 안 되면, 자율주행이 안 되면은 기존의 하드웨어 3를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레트로핏은 안 되는데 아마 다 갈아주겠다는 듯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런 발언을 해줬다라는 게, 그럼 기존의 이 회사의 팬심을 보여주는 소비자들로서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3 지금 갖고 계신 분들로도 이거 하드웨어 4 모델을 압축해서 하드웨어 3에 넣는 건데,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안 되게 된다고 진짜 확정이 나게 되면 하드웨어 4로 넣어주겠다라는. 근데 하드웨어 4로도 안 되면 하드웨어 5를 넣어주려는. 지금 하드웨어 5가 AI5죠. AI5로 한다는데, 거기서 되면은 제 차가 하드웨어 4인데 하드웨어 4를 AI5로 바꿔줄지 저도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도 그런 식의 어쨌든 좀 발언만이라도, 아니, 세상 어느 회사가, 예? 그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기능이 그 컴퓨터가 안 된다고 컴퓨터를 바꿔주는 회사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러는 이 회사 말고는. 실제로 테슬라는 그 옛날 모델 하드웨어 2 때는 그게 레트로핏이 돼서 그거를 이제 1000불, 2000불 정도 내면 뭐 MCU를 갈아준다든지 뭐 하드웨어를 조금씩 갈아주는 경우가 과거에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했던 건 아니니까, 거기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나중에 하드웨어를 바꿔준다고? 이런 자동차 회사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런 발언이라도 해줘서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 트럭이라든지, 뒤에 보면은 그것도 사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양산이라든지, 세미 트럭에도 FSD가 들어가니까 추후 물류에서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로보택시, 사이버캡, 이와 더불어서 저렴한 모델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대박이 나면은 미국의 교통수단이 완전히 바뀌는, 무선 충전까지. 그 로봇도 하고 있죠. 그리고 FSD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FSD로 트레이닝한 걸 뭐 100% 아니지만, 바퀴랑 팔다리는 다르니까요. 그래도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개발이 더 용이하겠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게 돌아가야지 시작이 되지.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데이도 좋지만, 일단 경제적인 게 저는 받침이 돼야지 다른 것들도 다 좋은 의미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7 밀리언 비에이크를 만들었고요. 전기차로만. 대단합니다. 계속 파워홀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요즘. 참고로 지금 캘리포니아가 넷 미러링 3.0을 하는데, 제가 과거에 옛날에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캘리포니아가 이제 아마 주 보조금이 돼서 일부 전기 회사들이 싱글 홈 하우스라든지 뭐 아파트에 이제 솔라 패널을 많이 깔게 하기 위해서 많이 깔고, 그게 남아 돌면은 그 전기값을 좀 괜찮은 가격에 되사줬습니다. 그걸 점점 가격을 낮추더니, 왜냐면 이제 너무 주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보조금도 있고 주정부 보조금도 있고, 그리고 배터리 안 깔아도 전기가 남아 돌면 그거를 그리드에 다시 되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넷 미러링 3.0이 되면서 캘리포니아에 너무 솔라 패널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만 지금 더 커브라고 하죠. 그 전기 수급의 커브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게 친환경 여파로. 그렇죠. 그러면서 정전,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가 그래서 많이 필요한데요. 전기를 이제는 되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도는 솔라 패널에서 남아도는 전기는 그냥 버리게 되죠. 지금 그 여파로 여기 지금 솔라 패널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솔라 패널 이제 까는 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전기가 남아돌면 그냥 버리게 되고, 생각보다 계산을 하면은 효용성이 떨어지게 됐고요.
이게 효용성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배터리랑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면 되사주질 않으니까 남은 전기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당하고 테슬라하고는 별로 그렇게 그 CEO랑 관계가 잘 안 좋은데, 결국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솔라 패널 회사들이 망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망했지만 반대 또 이득 보는 게 이제 배터리가 필수로 패키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쓰겠다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남은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테슬라의 에너지 스토리지에도 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에너지 스토리지를 가정용해서 솔라 패널은 테슬라가 재미가 없어요. 가격도 비싸고 솔라 루프인데 그 부자들만 쓰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패널을 주로 선호하지 그 솔라 싱글을 통한 그 솔라 루프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미국 내에서 이런 솔라 사업에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강점을 갖는 게 배터리 가격은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든지 테슬라 배터리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강점을 갖기 때문에 아까 장부에서 나왔듯이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토리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그래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고, 앞선 그런 장부에 있어서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그래도 준수한 모습. 최근에는 EBITDA든 갭이든 넌갭 이게 다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보택시에서는 조금 실망하고 비판할 수도 있었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이 회사 말고는 딱히 그렇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회사가 별로 없죠. 그리고 FSD 손 놓고 다니는 거 보면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절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물론 잘 감시를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히게 감시를 하지만 계속 전방을 잘 주시하셔야 되고요. 편하게 확실한 거는 저를 운전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초창기 사고 났을 때 공황 때문에도 힘들었는데도 FSD가 정말 잘 도와줘서 잘만 쓰면은 확실히 저는 편하고 도움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제품을 계속 꾸준히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항상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줘서 참 매력적인 기업인 거는 다시 한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